안녕하세요. 자미연부설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일을 닥친 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네네. 봐주세요. 재축생이라고 합니다. 외롭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구나. 또 독불장군이야.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찍으면 그거 하나를 무조건 해내야 돼. 누가 뭐래도 앞을 보고 가는 거 하나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좋게 얘기하면 중심이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아집, 고집을 넘어서서 아집이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에는 아주 좋죠. 전문직,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큰 자리, 이런 걸로 높이 올라가고 정점을 찍기에는 아주 좋은 사주지만은, 근데 이분이 사주로 봤을 때 아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점을 찍는다, 내가 최고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정점이라는 게 1인자, 2인자, 3인자의 정점이 또 있잖아. 그치? 정점이라고 무조건 뭐 다 1인자가 되고 다 우두머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점이 1인자의 정점이면 참 좋겠는데 2인자도 아니고 한 3인자 정도의 전점? 요 정도에서 딱 자기가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면 평온하고 인정받고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외롭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근데 그걸 좀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추락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 우리가 있잖아, 연꽃이 항상 물을 머금으면 덜어내요. 그런 것처럼 다 그만큼 머금었을 때가 좋거든. 근데 더 차면 또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야. 아주 한 가지 그냥 중심을 갖고 가는 거는 너무 좋아. 그리고 속내를 겉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말을 엄청 잘하는 사주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놓는다고 생각해.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원래 사주 자체가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왜냐면 잘 이렇게 모으고, 근데 말에 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힘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들어있다. 이런 거는 있어. 내 편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그 더 이상의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라든지 요런 쪽까지 가기에는 조금 넘치겠다. 뭐 팀을 만든 팀장 자리 정도는 괜찮지만 사장으로 올라서는 건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쵸. 이제 오너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전문 경영자를 둬라. 너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주다 그래. 왜? 외로워, 고독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욕심을 부려서 잘린 걸까요? 그쵸. 자기가 이제 그 자리까지만 딱 있으면 좋은데 그 위를 탐했을 때, 그러니까 3인자에서 2인자로 올라가고 싶은, 흘러내리겠죠. 주변에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시기 질투를 그냥 달고 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이 많다? 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기 질투야. 뭐를 해도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따로.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하면 만약에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저거는 도와줘야 되겠고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면 잘난 척하네. 예를 들어서 좀 안 돼 보이는 사람이 하면 막 가엾고 이런데 조금 잘난뽕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야. 캐릭터 자체가. 이번 연도 6월 달이 이분한테 엄청 중요한 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6월 달쯤에 이분의 운기가 좀 어때 보이세요?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자리매김을 한다 안 한다로 봤을 때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땅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땅이 뒤집어져.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변수가 생기겠다.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외롭고 이런 사주는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도 또한 우뚝 서는 운은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타고나기를, 내가 혼자 우뚝 서는 운이 약하니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때를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 더 질문해볼게요. 네네.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제명된 한동훈 내가 또 하필 오늘 왜 또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러게요. 희한하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명 당했지만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나오지 않겠다고 저는 보이고요. 나의 힘을 지금 내가 이렇게 됐지만 나를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표현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인다.
어떤 힘을, 그러니까 나의 힘을 지금 키우는 거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4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 3인자여도 정점을 찍을 때, 그래서 그 힘을 정확하게 내가 앉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힘을 키우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집념이 강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와서 꼭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 분명히 지금도 뭔가를 하나씩 쌓아가는,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시기 질투지. 그리고 이 분이 지금 내가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또 그물에 안 빠진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닌지 알고 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 6월 달에 내가 지금 거기는 안 나간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디서 또 끌어당기면, 그냥 지금 나는 힘을 모아서 가야 될 때거든. 어디에 또 소속이 된다든지 또 어디에 뭔가를 맡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좀 기다리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래서 3월 달 지나고 음력으로 이제 4월 달 꽃이 피고 녹음이 이제 시작될 때, 그럴 때 좀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북안동 삼신당 공부살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옷은 색동저고리라고 하나요? 까치까치 설날은. 설비. 설비. 요새 색동이 꼽히갖고, 이거는 우리 동자님 색동옷, 우리 선녀님 또 색동옷은 우아래로 색동옷. 그거는 내가 안 들고 왔다. 이쁘지? 네, 동장님 픽의 색동저고리네요, 그러면? 그치, 이 바지 저고리 안 하고 치마 저고리를 해서 그렇지. 이거 좀 먹고, 색깔이 동자 색깔이잖아. 선녀는 또 이거 또 얇은 색동이 있어. 그건 또 우아래로 또 세트바리로 또 치마 맞춰갖고 색동으로. 그렇게 선녀님이랑 동자님이랑 구분할 수 있군요, 옷으로도. 오늘은 미래가 궁금한 분을 좀 가져왔거든요. 미래? 앞으로가 정말 궁금한 분이에요. 그래, 또 미래 하면 또 내가 또 한 그거 하지. 그렇죠. 한번 잘 봐주세요. 근데 야야 뭐 네. 보기도 전에 뭐 골이 탁 아픈 게 골이 탁 깨지는 게 뭐 배신자라, 배신을 당했나, 누구를 배신을 했나, 왜 배신자여 노래가 나오노. 내가 노래 잘하면 한 곡 뽑을다마는. 이분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네, 얼른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아이고 기운이 엄청 센 분이시네. 근데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이라. 맞습니다. 옛날에 보셨었습니다. 그러면 또 제 리바이벌이라 하면 정치? 맞습니다. 아 맞아. 그런 느낌 좋아.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운 자체가 조금 이렇게 광기스럽고 남다르다고 보면 돼. 광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머리도 비상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 근데 좀 외고수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부러지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 이치가 맞으면 그게 맞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밀고 나가. 설사 내가 배신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옳다하면 그건 밀고 나가는 성격이야. 자기성이 세시구나. 근데 속이 좀 많이 시끄럽다. 맞아요. 속도 시끄럽고 머리도 아프고 뭐 집을 뭐 새로 이사를 했나 원집에서 쫓겨났나 거기도 뭐 중간에서 뭐 기로에서 가지고 한짝 발은 담가져 있고 한짝 발은 밖으로 나와져 있고 가랭이 사이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랭이만 쭉 벌리고 있는 상황. 쫓겨나셨어요. 어? 쫓겨나셨어요. 정확해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뭐 어디 뭐 마누라한테 쫓겨났나? 어디 쫓겨났노?
다시 몸담고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설도 있고 배신당하는 소리도 있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좀 내가 나야 되는 그런 형국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밟으면 밟을수록 일난다. 지금은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벌써 계산 주판 다 나와 있고 하마 지금 다 바둑판이고 장기판이고 다 이렇게 해놨다. 이제 말들만 설정해갖고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이미 자기가 이렇게 돼서 쫓겨나겠다라는 염두를 이미 두고 계셨던 거네요. 맨 그 무리 속에서도 지편 내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쏙닥쏙닥 또 입하고 해갖고 말 전달해주는 놈도 있을 것이고 말 전달해주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생각 판단이 섰겠지. 그냥 죽지는 않아. 사실 쫓겨나신 건 이분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니 땐 굴뚝에서는 또 연기가 안 나. 뭐든지 내가 행동이라든가 말을 갖다가 딱 명확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또 이런 사태도 없었을 건데 또 때로는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것이고 타겟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직장에 있었던 것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힘들다 하지만 미래는 그렇게 또 있잖아. 캄캄한 암흑은 아니거든. 아마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해가 다가오잖아. 병원년이잖아. 이제 병원년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구정이 이럴 때부터 살살 움직임이 들어올 거야. 나쁘지는 않아. 이분이 쫓겨나면서 이분을 뭔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왜 쫓겨내냐, 뭐 잘못된 거 나오고 막 그거 철회해라 막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이분 그러면 대중한테는 좀 사랑받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팬클럽이 있어. 요즘 뭐 정치인인데도 팬클럽이 있어. 맞아요. 몰라, 우리 동자가 와서 그러네. 여는 부대가 프랜카드 들고 그 쫓아다니는 부대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 죽지는 않아. 이 사람도 다 있잖아. 다 그건 있어. 이제 구정 지나면 이제 살살 움직일 것이고. 그 이쯤 되면 또 정치인이라는 게 뭐 말하다 보니 다 나왔는 건데 그냥 누군지 까발려라. 아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입니다. 뭐 나쁘지는 않아. 이제 다시 이제 시시 움직이고 시작할 거야. 이제 이거 지금 한참 우리 왜 전 대통령님네들 그 사건 사고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살살 움직임이 들어올 것이고, 이 사람이 뭐 지금 거기서 쫓겨났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당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야. 자기 당을 다시 있잖아. 새롭게 창단할 수도 있어. 그럼 창당하는 게 이분한테 더 좋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게 이분한테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자기 창단을 해가지고 자기 무리를 더 키우는 게 더 맞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리들이 많다 하지만 완전 100%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 힘만 갖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약한 부분이 있거든. 하긴 사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에 아직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명당한 사람이니까. 근데 6월달에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또 있어? 네, 이제 지방 보궐선거랑 시장 선거가 남아 있는데 이 와중에 제명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할 때 다시 나가서 자기의 발을 좀 넓히려는 시도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없지는 보이세요? 않지. 그러면 창당을 하겠네요. 나는 창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창당을 했다가 나중에 뭐 또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있을 때 같이 또 있잖아 해가지고 또 합당을 할 수도 있어. 창단했다 합당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자기 세력이 필요한 때라 가지고 아마 자기 그걸로 창단을 아마 할 것 같아. 그럼 창단을 하고 뭔가 선거를 나가기보다는 조금 몸집을 키우실 그치. 거라고 내 세력을 만드는 거지. 내 바운더리를. 계산 주판은 정확한 사람이야. 정확하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분은 선거를 나가시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나가실 거예요? 이번 선거는 지나치시면 아마 이 사람은 안 나오지는 않을 거야. 대통령 선거 아직 무조건 아직 멀었잖아. 근데 대통령 먼 선거. 미래. 음. 먼 미래겠네. 근데 안 나오지는 않을 거야. 바운더리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는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점사를 보잖아요, 선생님. 이분이 나와서 뭐 창당을 하던 거기 당에 남던 그건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만약에 이 사람이 나란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근데 나는 이거는 점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정치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근데 누구든지 간에 있잖아. 왜? 멀쩡해. 근데 누구든지 간에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문제지. 사주 자체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그 판에 들어가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변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 누구나 다 변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기야 뭐 지금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잘하겠지. 잘하겠지. 근데 그 초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이거는 점하고 이런 거 틀리고 그냥 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거지. 뭐 맨 처음에는 뭐 뭐만 거 다 한 거면 맨 처음에 간쓸게 다 빼주고 뭐 그래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덜 변하잖아.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제목 나오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될 확률이 좀 많다고 보이세요, 선생님? 아니, 아예 없어요. 무소속은 힘들어. 지금 제목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더 무소속은 힘들어. 그 누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무소속 갖고는 힘들어. 내 바운더리 힘이 있어야 돼.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사실 이분이 제명 당할 때 지금 당대표가 장동혁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당대표일 때 장동혁 의원이 되게 옆에서 편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완전 배신을 때린 형국이라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고 당대표라서 잘 해줬던 거네요. 그냥 그거 있잖아. 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지금 이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니까 가서 열심히 가서 비비고. 지가 이제 그 자리 차지했으니까 이제 쓴물 단물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뱉어야 되고 그런 거지 뭐. 그 판이 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창당해서 하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더 좋은 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창단을 할 가망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 와중에 이분이 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구설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조심하면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나쁘지는 않아. 이 사람 자체가 있잖아. 그냥 진짜 밑바닥으로 사는 그런 사주는 아니거든. 그럼 재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제기라고 말할 거가 뭐가 있나? 지금 전에 그거 해놓은 거면 전에 그거 해놨는 거지 많이 시끄럽잖아. 이게 해결이 되면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갈 발판을 만들겠지. 그게 제기 아니면 그게 제기지 뭐가 제기는? 안녕하세요. 오라신다. 오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박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박쥐 같은 사람이 본인이 뒤통수를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황당하겠지. 얼테이가 없고. 근데 자기가 한 짓은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랬으니까 박쥐 같은 짓을 했었어요. 그렇지.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분이 약간 좀 그런 소리를 듣던 분인데 네.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떨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너 자꾸 성실.
하지 가르쳐 주지 마. 가르쳐 주지 마. 못 달라. 시끄러워. 정신 싸나고. 정신 싸나고 시끄러워. 이거 방울 딸랑딸랑거리고 막 딸랑딸랑거려. 내가 내가 항상 아침에 오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오늘 또 피디님 아들이 뭘 들고 올까 하고 스캔을 하거든. 네. 막 책상에 있는 입춘대기를 치우고 지금 홍수막이 준비로 막 이렇게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북어도 쓰고 하잖아. 네. 그랬을 때 이 사람 지금 주변에 공기가 별로 좋지 못하. 오. 지금 보면은 막 북어 갖다 놔가지고 신도들이 속옷 갖다 놓고 북어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막 별로 북어의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홍수막 시즌 되면 그 항상 늘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상이 지금 늘어졌다, 흐트러졌다, 뭐 널려졌다, 막 이런 격이야. 맞아요. 이분이 살짝 지금 안 좋아요. 응. 뭔가 자기애가 몸담고 있던 직장. 근데 있잖아, 이 사람이 있잖아. 2016년에 운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2016년에 다가올 운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가 했던, 왜냐면 이 사람이 2015년에 어떤 거를 갖다가, 자기가 놀랄 일이 있어라는 형국이야.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떠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지가 한 행적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의 어떤 행정 때문에 밀려났다. 어떤 상의 흐름을 잘못 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2019년이 코로나 해였거든요. 그때가 기해년이었어요. 기토 해수 해가지고 내가 물이랑 흙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흙이 쓸려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흙같이 있었으나 어떤 물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실려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자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처리를 못하면 하수구가 막히겠지. 그냥 지금 그런 격이야. 오, 맞습니다. 이분이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내가 말했듯이 2016년에 운기가 나쁘지 않다. 그 잘린 것이 2025년, 2024년 어떤 거 여파고 그 잘린 것이 어떻게 전화위복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내가 이 직장을 다녀서 꿋꿋이 다니고 버티고 개기고 인내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다른 형국으로 갈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재간으로 놓지 못하면 집착이 있으면 그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상황이 펼쳐졌고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어떤 사주를 둘러봤을 때는 만인의 꽃이 되라는 사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인물도 좋아야 될 뿐만더러 여자의 어떤 팬심이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 정치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예계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이게 우리가 파란 건 남자를 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정치화제를 뽑았을 때 남자로 치면은 우리가 나란이라는 장군님이나 뭐 나라 장군, 나라 신장 막 이런 거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을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타고난 사주팔자는 만인의 꽃이 되라는 사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매여져 있어도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많고 너 여기 와라, 너 저기 와라. 지 좋을 때는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상황들이 박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온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 성향이 충신이고 뭐시고 이게 못 되는 게 아니라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이었다가 여기 앉았다가 저기 계속 자기가 앉은 상황이 변화무쌍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박쥐가 왜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왜 그 박쥐라는 거를 내가 깊이는 사람으로서 모르겠는데 박쥐는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잖아. 그랬을 때 뭐 거꾸로 매달려 있어가지고 뭐 바르지 못해서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박쥐 같아 이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 그냥 내가 점을 보는 사람이지 뭐 그런 지식을 갖다가 파고드는 사람 왜 박쥐는 왜 왔다 갔다 박쥐일까요? 이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꿋꿋이 있었을 셈인데 그것들이 지 마음대로 안기 때문에 나는 흙이고 나는 그냥
묵인하는 사람이고 말하기 곤란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고 한데 물을 갖다 끼얹었으니 말이야. 거기 촤 이렇게 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해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가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싫고 그냥 가슴 속에 한이 많다. 그래서 한시가 씨가 하여튼 한이 많고 맺힌 게 많다. 진짜 이 사람 뭐 만약에 뭐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면 내가 박차고 나오던지 그 자라 씨발 더러워서 안 해. 왜 나 가만히 있는데 너네들이 지랄병에서 왜 나한테 이래? 안 해 이랬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흐르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뭐 내쳤다 뭐 밀었다 뭐 별로 우리와 결이 다르니까 그냥 밀었다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운기가 그래서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올해 한 6, 7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면 9, 10월에는 뭐 이 사람이 뭐 매스컴에서 빵 이렇게 좋게끔 뜰 일이 있다. 정말요? 이렇게 보여. 6, 7월에 잘하면 그 힘든 그 구간을 제일 맥스야. 왜 6, 7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가 기를 쓰고 이겨내야 할 일이 있다. 해 나갈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한 9, 10월에는 그냥 내가 만인에 꽂히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그냥 연예인을 치면 이 사람은 한량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인기 얻어야 되고 막 가다 잡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관을 엎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니지. 살이 연예인을 했으면? 그렇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김창옥 같이 강연이나 어떤 걸 했으면은 훨씬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았을 건데. 불쌍해. 뭔 말인지 알아? 네. 엄청 불쌍해. 실은 내가 뭐 갖다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갖다가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왜 나 그냥 꿋꿋이 한 길만 가고 있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너무 답답해. 그래서 다른 자기 살겠다는 팔로를 지금 찾는 중이야. 왜? 2016년 운기가 좋거든, 나쁘지 않거든. 좋아요. 응. 근데 이분이 잘릴 때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저는 돌아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 돌아가실 수 없을까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원이 갖다가 잘렸다고 해가지고 직원이 이 회사 다시 들어갈 거라고 해갖고 그 회사가 안 받아주면 끝 아니냐. 그렇죠. 사실 잘려서 뭐 그게 있더라고요. 5년 동안은 그 당에 그 입당을 하지 못하는. 당이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네. 이거 한동훈이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어. 이번에 제명 당했는데 어.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6, 그- 7월에 잘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월달에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방금 PD야가 말한 것처럼 뭐 말할라 했잖아. 5년이 어쩌고 탈당. 5년 지금 제명되면은 5년 동안은 그 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규칙으로. 근데 본인이 뭐 기자회견 당시에 반드시 전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이 5년 뒤면은 59이거든요. 네. 근데 문서원은 있긴 해요. 근데 나는 왜 독단적이게 보일까? 독단적. 어. 그럼 혼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당에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정치의 어떤 거에 다시 돌아오겠다. 막 이런 뜻 갖고 이를 악물음 갖고 내가 한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음 갖고 그것도 어떤 요구 조건이 필요할 거고 5년 뒤면 지금 갔다가 팬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엔 안 돌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단독. 사장이랑 직원이 떨어졌을 때 직원이 그냥 거기에서 배운 토대로 갔다가 거기서 얻었던 어떤 자기 메리트나 어떤 커리어를 갖다가 다른 걸로 키우는 거. 그러면은 이분만의 당을 창당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번 6월에 출마를 하신다면 당선될 확률은 있어 보이세요? 당선자 확률은 없어요. 없어. 나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뭐 어떤 걸로 출마를 하는데 지가.
모르겠어요. 뭐 한다면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나 이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너무 추리하지 않냐? 우리가 경상도 말로 진짜 추리하다 그러잖아. 그냥 그러면은 갖다가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 있잖아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이재명 씨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어쨌어요? 막 이재명 씨 그 뭐 성남 뭐 시장 뭐 이런 맞아요, 거랑 맞아요. 밑에 있을 때 갖다가 지금의 어떤 사람이 막 신문하면서 막 쪼아 붙이고 뭐 해고 근데 이 사람 해냈잖아요. 그쵸,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다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랬던 막 질의하고 막 질타하고 했던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니까는 어이 그때 우리 뭐 별로 안 좋게 만났죠. 이게 진짜 맞거든요. 진짜 큰 사람이라면 이 꽁한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 좀 담아놓는 그래요. 담아놓고 뭐 복수하고 내가 자꾸 요새 욕을 해서 미안한데 뭐 조카 18 크레파스야 이러면서 내가 니 진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게 자기 인생을 같이 망치는 길이다 이 말이야. 차라리 뭐 책을 출간하고 내가 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동성은 세번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적 있죠. 점을. 예전에 그 뭐냐 윤석열 하시면서 한번 봤을 거예요. 배신 하나 안 해라. 그때 선택 잘해라 했지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가 갔다가 딱 놓고 나왔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 썼을 건데 어떻게 다 연민표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운이 나쁜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 생일 딱 한 3, 4월 지나면은 갔다가 아까 말한 6, 7월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열심히 거기서 또 달려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해결되면 한 9, 10월에는 수학 있다? 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 사람이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뭐 머리 날리고 다닐 수 있어요. 선생님 뭐 강연 같은 거 해도 잘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제명당하는 와중에도 토크 콘서트를 여셨는데 어떤 토크? 정치 토크? 그런 것까지 모르겠고 이분이 여신 그 강연 토크쇼에 그게 매진이 됐어요. 그래 이 사람이 값이. 동성한테는 샘을 타고 이성한테는 갖다가 어떤 그 받는 거 있잖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심을 공략하면 또 좋다 이렇게 여신? 보여. 이분이 근데 제명당할 때 지금 당대표가 장동혁 의원님이잖아요. 예전에는 한동훈 편을 막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당대표 자리에 올라가니까 바로 천행골이라서 약간 좀 사람들이 한동훈도 박쥐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배신당했네. 근데 한동훈이 박쥐라는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탄핵에 뭐 반대했다 갑자기 찬성하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박쥐라다 배신자다 박쥐다 막 이렇게 보는 시선. 그거 다 이웃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험담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박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박쥐가 되게끔 흘러갔다. 자기가 있던 동굴에 빛이 쌓아대니 박쥐가 달아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불쌍하잖아.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장동혁도 봤다 이 말이야. 그쵸, 장동혁 그쵸. 봤을 때 내가 뭐라 했냐. 정청래는 갖다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장동혁은 이 사람은 조금 이끌어줘야 되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걔 장동혁이 한 그 장동혁에서 미안해요 장동혁 팬분들 장동혁 씨가 한 그 행실이 오로지 그 사람의 판단이라고 보이지 않아 나는. 그러면 휩쓸려서 그렇게 그렇지. 자기가 위선을 챙겨야 되니까 어떤 거를 받아야 되니까는 갖다가 위상을 챙겨야 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 그 사람 얼마 전에 단식 투쟁하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단식 투쟁이 끝나자마자 한동훈을 천행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다시 소생을 하겠다건데 무슨 갔다가 이재명 아저씨 옛날에 뭐 막 털털 털릴 때 갔다가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말 안 들어 나 싫어 밥 안 먹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는 것 같아요. 당대표라면 더 밥을 잘 먹어가지고 갔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더 당을 위해 힘쓰고 지켜줘야 되는 지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쓰러져야 될 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발 좀. 답답해. 안 그래도 욕
많죠 먹더라고요. 뭐 자기들끼리 뭉치기 바빠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솔직히 못한 게 없어요. 아, 사람이 의견이라는 거는 갖다가 그 사람이 과해버리면 충신도 돌아설 수가 있는 거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격인데 이 사람은 갖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계엄령 안 때리고 오로지 자기 자리 닦아놨으면 그 옆에서 조금 그런 욕심은 있거든요. 자기가 위로 이 사람을 치고 올라가겠다는 조금 드러내야 되겠다는 욕심은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그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사람 운기가 완전 XX였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을 걸 진퇴양난이라고 이 사람 선택 잘해야 된다고. 근데 지가 뭐 잘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선택된 상황에 어떻게 젖어들어 잘렸으니 다시 나는 그 자리는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가 독단적으로 크든지 다시 들어가도 똑같은 소리 들을 거고 또 그 다시 들어가는 해에 어떤 수가 물리면 너는 이 폭풍에 그치지 않을 거다. 여론의 폭풍에 그치지 않고 아예 그 속에서 갔다가 두드려 맞을 것이다. 나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분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은 구설에 대응하지 않는 거죠. 구설에 대응해버리면 이 사람이 일어설 것도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배제돼요. 아예 그냥 버려져요. 그냥 어떠한 것들도 버려지고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구설에 같이 짝짝꿍 치지 않는 거. 내가 그랬잖아. 이거 빠졌을 때 바보 같은 사람 됐고 이거 뭐야? 이거 끈 빠져가고 PD님하고 나 바보당이라고 다시 연결했잖아. 그래서 네가 갖고 온 사람이 바보냐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조금 바보 같아. 똑똑한 머리를 갖다가 지혜롭게 조금 헤쳐나갈 것이지 너무 자기가 가진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위치 뭐 이런 걸로 자꾸 하려니 지금 위치는 바뀌었거든요. 한동훈 씨.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뀐 만큼 이 외고집을 조금 꺾고 어떤 면을 커야지 내가 그 당이 썩은 당이에요. 썩은 당. 그잖아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썩은 싹은 갖다가 뿌리가 썩었는데 거기에 꽃을 아무리 좁히친다 해도 네가 꽃인데요. 좁붙인다 해도 살아나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차라리 단독 독단적인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체질을 하면 걸러집니다. 어떤 것이 쭉쟁이지 어떤 것이 알맹이지. 그럼 내 알맹이만 자연적으로 챙겨가지고 뭐 민주당 다음 대선에 뭐 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믿는 당이 돼야지 갔다가 힘 있는 당이 돼야지 갔다가 우리 국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되든 어떤 당이 되든. 그래서 그런 당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뭐 조국이 또 설치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지 하지 말랬는데 내부나 신경 쓰지 외부 활동 하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시 내가 이거를 경험 삼아 정치적 경험 삼아 따복따복 해가지고 내년에 좋아요. 내년 더 좋아요. 2027년이에요. 이 사람이 웬만해서 한을 품고 이악 물고 살았기 때문에 뭐 혼자 뭐 이거는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고집 자기가 한번 꽂히면은 그게 끝까지 갖다 복수하려는 복수심 그거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평구에 사는 소나무 명주신당의 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좀 스타일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머리를 잘랐지. 어려 보이려고. 근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 왜요? 몰라, 그냥 아줌마 같아. 아니 예쁘십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제가 남자분의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분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괜찮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병오년으로 말씀을 들어서 네. 이렇게 볼 적에는 네. 이분이 병오년에 들어와서 맞아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아. 맞아. 그 시기와 때가 맞는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작년까지만 해도 네. 소리가 많았단 말이야. 맞아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에 저 소리에 구설도 많았고 시비수도 많았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관두고 나온 건데 관둔 걸로 보이는데 왜? 나는 이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거야. 다 싫대 그냥. 싫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그려왔던 거를 다시 이 사람이 중간에 그걸 끊었었거든. 네. 끊었다가 다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뭐든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간사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요? 간사하지는 않아.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막 열에 붙어갖고 피 빨아먹고 저리 붙어갖고 피 빨아먹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의리는 있으나 내가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되는 때가 있잖아. 내가 거기에 계속 갇혀있으면 그 썩은 물에 갇혀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그 물에 오염이 되고 내가 그 물에 타격을 볼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치는 격이 되거든. 근데 그게 싫대. 이 사람 마음은. 아, 이제 못하겠대. 너무 오랫동안 발을 담갔고 그 몇 년 동안 내가 발을 담그면서 오래라고 해봤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10년 안짝은 아니란 말이야. 길어봤자 7년 8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물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담그려고 하니까 내가 벌써 여기까지가 썩어 있다 이거야.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근데 이 사람이 현명하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선한 데로 가면 굉장히 선한 삶으로 가고 악으로 가면 굉장히 악으로 가. 중간은 없네요. 단호한 면이 좀 세거든. 근데 요번에 뭔가 단호하게 내가 뭔가를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전에는 안 좋았어. 구설 시비 사람들의 그 멸시부터 무시부터 막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이게 왜냐면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이 50, 49 요때부터 계속 소리는 들어왔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에 소리가 들고 구설이 들고 시비가 들어온 사람이 맞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앞뒤가 엄청나게 달랐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스스로가 공판을 진 거야. 나 안 해 이제. 스스로도 그러면 결단을 내린 거네요. 내려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또 다른 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중심을 지금 딱 잡으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병오년에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치라 그랬거든. 나가라 그랬거든. 그 나가는 거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 하지만 그 윗선에 위에 있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왜? 얘한테 계속 질타를 주나 봐. 그러면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받쳐줘야 되거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젊어. 젊은 층을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를 하셔야 돼. 하게 된다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의 지지층이 되게 세게 들어오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를 반성했다는 거를 실토를 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과는 좀 해야겠다. 사과 안 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그거를 안 풀면 꼬리에 계속 물어. 계속 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졸라 크게 맞거든. 그렇죠. 그치? 맞아요. 근데 매는 먼저 맞으라 그랬어. 왜냐면 이 사람이 올해는 못해도 중반기, 하반기 때는 그 내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 중반기, 하반기래. 그러면 이 초반에는 내가
질타를 받고 욕을 쳐먹고 뭘 하든 들어야 돼. 근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지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한두 가지만 딱 인정해버리면 끝나. 내 그랬어. 내 그랬소이다.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왜 두려워. 두려움이 벌써 와버렸어. 사람들한테 이 질타를 받는 게 두렵대. 맞아요. 지금 그런 구설이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있던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올해 새로운 도전이라 그랬거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전을 무서워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도전을 무서워할수록 내가 물론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싸주려는 똥이 있단다. 그 직장에 있을 때요. 그 똥은 치워야지 딱 그러시거든. 그 똥을 치워야지만 네가 맨 땅부터 헤딩을 해서 올라가야지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이분이 사실 잘릴 때 뭐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못 가. 지금 못 가요. 어. 그러면 나중을 생각했을 때 이분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근데 게 있잖아. 네. 왜 나는 이 사람을 보는데 왜 빨간색이 자꾸 보이지? 맞아요. 빨간색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어우, 빨간색이 보여. 빨간색과 지금 관련도 있고 아우, 씨. 이거, 야. 이 연예인은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들. 정치인이잖아. 오 맞아요. 아, 나 너무 싫어해. 왜냐면 이 사람한테 빨간색이 오는데 그 빨강이 이 사람이 빨간 옷을 빨간색이 잘 받는다? 뭐 이게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빨간색 옷 색깔이 잘 받는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좀 길이 아닌 건가요? 정치 쪽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파란 걸 입을 수도 있고 빨간 걸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빨간 걸 입었으면은 그 빨간 거는 내가 좀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너무 일찍 발들었어. 시기가 좀 너무 일렀구나. 일렀어. 여기서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 더 질문해볼게요.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신데 지금 뭐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그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네. 그 전 대통령하고 뭐가 있지? 맞아요. 있었던 사람인 거지? 이상계연 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그 탄핵해야 된다는 투표를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만 탄핵을 해야 한다 해서 약간 좀 배신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의 의리는 정의야. 정의라고. 근데 전 대통령과도 사이가 그때까지 좀 돈독해 보였거든요. 근데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면 그 자기와 사이가 좋았던 분을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고 씨발 전 세계 쪽당했잖아. 맞습니다. 아니 뭐 나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전 뭔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나라를 좀 살렸으니까 그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요즘 민주 시대인데 그 민주 시대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사람들의 모든 귀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또라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탄핵을 안 된다고 한 거였지만 이분은 옳은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이신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위에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된다고. 맞아요.
존나 씹힐 걸. 이 존나 빼줘. 졸라 씹힐 거라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지지율에 있는 이제 뭐 40대, 30대, 20대 이런 층을 사로잡아야 돼. 안 그래도 이분이 당에서 제명당하셨는데 그 뭐 한동훈이 진짜 보수라고 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겠죠. 그렇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명을 당하시지만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다시 뭔가 힘을 키울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자기만의 당을 만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빠야는 네. 동자가 와버렸다. 아빠야는 지금 있잖아. 너무 머리도 아프고 아빠야가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있고 속이 탕해. 근데 언젠가는 내가 먼저 이렇게 안 하면 분명히 더 큰 사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조상에서도 먼저 일러주고 촉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빠야가 나왔잖아. 근데 아빠야는 이제는 인간의 남녀 구별 없이 아빠가 가야 돼. 그러면은 아빠가 내가 봤을 때는 동자가 봤을 때는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아서 갔는데 그때 되면 아빠가 인정을 받고 들어갔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까지는 아빠의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아빠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발을 디딛고 시작할 거야. 안 그럼 아빠 마음이 누가 날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이 마음이 있잖아. 아빠는 그거 다 거짓이래. 그렇게 해서 아빠가 피봤대. 그러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격이네요, 본인이. 그치? 놀아놨지. 입속에서도 놀아나고 손끝에서도 놀아나고 돈끝에서도 놀아놨다 이래. 그래갖고 아빠야는 이제는 그 나라를 옛날로 따지면 임금을 지켜는 자방이 있고 우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거든. 근데 아빠는 이제는 그것도 아직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해. 그리고 그게 아빠한테 앞장을 서버리면은 아빠는 혼돈이 와. 그러면 또 아빠가 나쁜 소리를 듣겠지. 근데 이 아빠가 원래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 네. 그리고 원래 알랑방구로 그렇게 끼는 성격도 못 돼. 못 되는데 그전에는 안 해봤던 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려고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내 편이 아니라 이거야. 거기에 대한 이 아빠가 조금 마음이 여려. 그래서 거기에서 아빠야가 충격을 조금 먹었어. 그리고 오히려 아빠는 잘린 게 잘 됐대. 아 진짜요? 왜? 내가 미련은 남아있지만은 차라리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갖고 개척해서 나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딱 그렇게 준비가 스타트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조금 더 있어야겠네. 이번 6월 달에는 뭔가 출마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아니? 있어. 있으세요?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 그럼 할 생각 때문에 그거를 뭔가 기반을 가지려고. 응. 왜냐면은 자꾸 내 사람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믿어볼까 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아빠야가 정말 상처가 컸다. 여기 여자 아줌마가 껴있는데 이 아줌마가 진짜 못된 아줌마야. 아 진짜요? 진짜 못된 아줌마야. 그 여자분은 혹시 아내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치.
그 이쁜이 아줌마인데 이쁘다고 마음도 이쁜 게 아니야. 나빠 또. 이상해. 그럼 출마하실 거라고 보셨는데 그걸 다시 하면은 당에서 이제 힘을 잃은 상태로 출마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빠는 이제는 지금부터 아까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중순부터 하반기는 이 아빠야가 나가는 시기라고. 그리고 아빠야는 계속 그 다음 해년도 그 다음 해년도 자꾸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러거든. 계단을 올라가갖고 정상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런 데를 해서 거기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인정받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 여태까지 내가 인정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해줬어. 같이 있는 같은 패거리도 인정을 안 했어. 그래서 아빠가 거기에 대한 상처 같고.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 밟아가자라는 마음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아빠 마음 치유가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이분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안 됐다. 새로운 시작에서 이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빠야는 저거 돈 있잖아, 돈. 응? 아빠야는 그거 삥땅 치면 진짜 안 된다. 그거 걸리면은 아빠야는 죽도밥도 안 돼. 다시 돌아오지 못하실 거구나. 정말 요단강 건너야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꾸 금전으로 뭐를 자꾸 건들지 말고 그냥 있어야 좀 자꾸. 그리고 돈 갖고 장난치지 말래. 그리고 왜냐면 이게 아빠가 이게 돈도 되고 대감 할아버지도 되고 막 되게 많아. 사람도 되고. 근데 이건 나쁜 거야. 근데 이거는 맞단 얘기야. 근데 아빠가 자꾸 돈 쪽으로 뭐가 엮인 게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그냥 발설해. 그냥 모든 건 아빠한테는 진실로 가야지만 아빠한테 이득이 돼도 이득이 되지 이득은 안 되지 않아. 그래야지만은 내가 아까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 했잖아. 매 맞아. 혼났건 혼나야지. 근데 그게 두려워. 아직 용기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용기만 잘 잡으면은 이 아빠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래. 그렇죠. 단계래. 이제부터. 그거 말고는 아빠가 좀 돌아가는 것 뿐이지.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진실되게 가버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진실된 게. 마지막으로 이번 6월달에 선거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이 지역은 아니고. 서울 아니야.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여기가 위쪽인데 어떻게 가? 아래쪽. 뭐 북한 간대? 아니 뭔가 부산, 대구 밑에 쪽이야. 그쪽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밑에 쪽은 맞아. 그러면 지방으로 가시는 건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니고요. 아니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이에요. 근데 여기 서울이 아니야. 한강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 한강 쪽으로 안 간다고. 한강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뭘 해도 안 돼. 왜? 막는 사람들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근데 밑에 지방이래. 밑에 지방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은 아니래. 서울은 아니야. 그곳에서 그럼 출마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응. 근데 빨리빨리 아빠가 빨리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두드려 맞을 거 빨리 매 맞고 그렇게 해갖고 지방 쪽으로 가면은 훨씬 아빠한테는 좋지. 안 돼. 서울은 절대 안 돼. 욕심도 내지 말라 그래. 알겠습니다. 진짜로 욕심 내면 안 돼. 서울에서는 욕심 냈다가는 저기 돌더미에 맞아 죽어.
돌돔에 맞아 죽으니까 아빠야는 지방 가세요. 지방 가면은 조장에서 도와주고 신에서도 도와주고 아빠 기운도 괜찮아요. 알겠죠? 난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